죄송한 말이지만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준비를 안 해왔어요. 인사말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사색과 지랄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드디어 15화인데 오늘은 특별히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바로 취향 설명회.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핑구 모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가 취향 설명회를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죠? 이대로 갈 순 없다, 재미가 없다 이랬나? 저번에 하다가 우리 다음에 뭐 하지? 하다가 제가 그냥 책 뭐 이런 거 보는 거 말고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재밌지 않을까, 다른 포맷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죠.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아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기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또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괜한 욕심에 말이 좀 많아질까봐 이게 또 걱정이긴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이걸 떠올렸냐면 다음에 뭐 하는지 물어볼 때 계속 슬램덩크를 하고 싶다고. 맞아. 다들 막 못 들은 체하고 막 그러는데 계속 슬램덩크를 하자 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럴 거면 차라리 각자 좋아하는 걸 다 얘기해보자.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근데 저는 슬램덩크를 안 들고 왔어요. 슬램덩크가 저 개인적인 기준으로 2편의 영화가 5점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슬램덩크인데 그걸 안 가져왔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신이 프리스타일 자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기대됩니다. 그 지연님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나요? 저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좀 간단하게 시작하지 말고 시작 전에 잠깐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합시다. 준비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뭐 에피소드 비하인드 이런 걸로 합시다. 저는 2개가 진짜 이렇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하나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찬양만 하고 가겠다. 어떻게 오늘 그냥 취향 찬양회. 그냥 침만 줄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떠나겠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좀 더 컨텐츠가 있는 걸 삼아 보자 싶어서 그걸로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원래 침을 줄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 10년 오빠 김재중입니다. 김재중. 어머나. 이거 더 어렵겠네. 재중 오빠요?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처음에 딱 먼저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있잖아요. 좋아하는 걸 뭘 소개를 할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냥 동방신기였었고, 원조 히어로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이제 동방신기를 하기에는 이제 좀 큰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김재중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이유, 얼굴, 가창력, 춤, 성격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좀 그렇다. 해서 그냥 접었습니다. 이것은 접고 다른 주제를 이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해볼게요. 저도 2개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그냥 한 잔씩 먹이고 맛있죠 이렇게 하고 다 맛있다 하면 끝 이렇게 하려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 모에샹동이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좋아하는 그 맛은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싼 설명회가 될 뻔했네요. 20만 원 하지. 와인 한잔 하고 하면 됐을 텐데. 그래서 20만 원을 태울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사는 걸 까먹었어요. 지금 빨리 갔다 오시면 저희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이서 녹음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이 얘기를 이미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설렌데. 설득됐거든요 이미 지금. 모해장국 성공하셨는데. 그 마신 날, 뭐 그날 일어났던 일, 뭐 이렇게 썰을 풀면서 그런 스토리를 들려드리면서 설득을 할까? 이건 100%인데 했는데 뭐 안타깝게 그렇게 됐고요.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작품인데 마찬가지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무 좋아해서 막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세계관이 좀 큰 편이어가지고 막막합니다 지금. 차라리 까먹지 않고 20만 원을 태웠다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진 않았을 텐데. 저는 일단 어쨌든 영화랑 음악이랑 과학 이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양자역학. 맞아, 양자역학. 오, 와우. 양자역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만화를 할 것이냐, 그 둘 중에 지금 선택이 길어야 되겠죠. 양자역학 합시다. 왜냐면 제가 만화를 들고 왔거든요. 둘 다 좋은데 양자역학이 조금 더 기대되긴 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누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제가 어디 한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하니 또 설명할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거를 다 말하자면 만화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고 그 만화를 준비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한 만화입니다.
근데 양자역학 누가 그런 말 얘기하지 않았어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원숭이와 사람과의 차이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저 시각 자료는 뉴턴 우와. 들거든요. 뭐야? 이번 우와. 뉴턴 2025년 2월호가 양자역학 100년사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였는데 요거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게 순서대로 다 정리가 되길래 정확하게는 양자역학을 제 머릿속에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정도로 했거든요. 이건 확실한 내용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가져오긴 했죠. 이거부터 하실래요? 지라르님 합시다. 와 이미 뭐 할지 너무 들켰는데. 기대됩니다. 네. 제가 이게 정리를 진짜 다른 모임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떨리고 잘 설명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저의 취향을 저격한 웹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다망설이라는 웹툰을 가지고 왔어요. 정주행을 7번 한 웹툰입니다. 총 한 500화 가까이 되는 웹툰인데 이 웹툰이 저한테는 재밌다기보다는 감명 깊고 지금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줬던 웹툰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웹툰을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 소장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유료 버전이라 가지고 지금 다 소장을 한 상태입니다. 반응본은 안 나왔어요? 그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가다망설이 앞쪽은 스마트툰이었었죠? 아니었나? 그 효과 들어가게 이렇게. 맞아요. 예전에는 효과 다 들어갔었는데 스마트툰은 이제 스크롤 내릴 때마다 내리는 거에 따라 이제 효과가 막 들어가는 그런 게 스마트툰인데 지금은 스마트툰이 안 돼 있어요. 혹시 그 웹툰 작가 랑도를 아시나요? 사랑하죠. 랑도 어떻게 아세요? 랑도를 저는 도전 만화가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냥 그 사람의 그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작가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좀 이상한 개그 하나 저도 봤었는데. SM 플레이어. 네, 그거. 이 가다망설 다 끝나고 후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SM 플레이어를 끝나고 나서 이게 담당자랑 얘기를 나눴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좀 정상적인 웹툰을 좀 그려봐라. 네이버한테 미안하다. 그러는 와중에 이 작가가 어떤 시조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 웹툰을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좋은 말 좋은 글이 좀 가치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고전 시가에 그 들어가 있는 감정들은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한테 남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 끝에 인간의 감정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 웹툰이 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전 예전에는 감정에 대해서 잘 좀 몰랐고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뭔가 약해 보였어요. 너무 징징거리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반성도 좀 하게 됐고. 일단 가다방설이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전혀 가다망설 검색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준비가 정말 진짜 안 돼 있네. 가다망설 잠시만요. 떠도는 이야기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 만화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가치가 좀 몇 개가 나와요. 하나가 선악이고 나머지 하나가 인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잠시만 제가 편집하면 되니까. 아 좋겠다. 와 저거 능력 남용 아니야? 능력 남용? 나중에 후시 녹음도 하는 거예요. 진짜. 끝나고 집에 혼자서 이렇게 막 후시 가능성 녹음하고. 있어요. 제가 가다망설에 대해서 얘기 다 못했는데 너무 말 잘하는 이러면서. 거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희 둘끼리 그런 얘기 했어요. 오기 전에 우리 둘만 풍성하게. 와. 나도 집에서 내 거 녹음해서 줄게요. 좋아요. 이 작가가 바라보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태어날 때는 선하다고 좀 생각을 하나 봐요. 이 작가가.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 둘씩 악을 배우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악에 대한 이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 악에 대한 이해. 세상을 배워가는 것 자체가 악을 이해하는 거구나. 악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른이 된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선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제 악을 알아버려서 내 안에 선과 악이 다 함께 있는 상태다. 근데 이런 상태가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악을 모른 채 살아가면 내가 하는 행동이 악인지 모를 수 있고 타인의 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으니 악을 모르는 완전한 선한 상태는 위험한 상태다라고 작가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안에 악이 있지만 선의 힘을 믿고 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완전한 어른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가가. 그래서 이 책에는 순수 악이 없어요. 이 웹툰에는 어떠한 빌런도 완전한 악인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아서 저는 좋았거든요. 여기서 빌런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절대 힘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닌 신룡이라는 인물로 나와요. 나라를 지배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백성들 죽이고 그런 인물로 빌런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시대극이네요. 현대극이 아니라. 맞아요. 시대극이에요. 한국의 동양 판타지 웹툰이네요. 동양 판타지라서 정확한 시대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약간 옛날 느낌의 동양풍이다 라는 식으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보면 배경은 조선 같은데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마인드나 옷차림은 약간 고려 같기도 해요. 전 약간 중국 느낌이라 생각했어요. 진짜요? 매난국죽을 캐릭터로 삼죠. 맞아요. 도와주셔서 좋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절대 권력을 가진 빌런 신룡 밑에 사군자가 있어요. 사군자라고 하면 매난국주잖아요. 그 매난국주에 거기다 이제 추나추동을 붙여서 강한 빌런에 완전 충성하는 그런 사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빌런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공과 주인공 동료가 그거를 막으러 가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입니다. 이 가다망설이. 되게 동양적이긴 하네요. 맞아요. 보통 사천왕 이런 건 동양 계열이고 서양 쪽에는 3대 천왕이 보통 3명의 하수인이 있고 그래요? 동양 쪽에는 4명 정도가 있나? 서양도 4대 천왕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가? 서양도 있나? 뭐 잘 모르는 거 넘어갑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랑또를 원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랑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랑또 신작이니까 신나게 봤거든요. 근데 어릴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가 이때까지의 랑또의 결과는 다르게 엄청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고 댓글 반응도 보면은 되게 문장력도 좋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뭐랄까 고찰을 잘 할까? 이걸 이렇게 잘 녹여낼까? 그런 맥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웹툰이란 특성상 주마다 보잖아요. 일주일 만에 여러 가지 작품을 같이 보니까 저는 원래 병렬 독서를 하고 병렬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웹툰형 인간인데도 이거 내용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도 하차했는데 완결이 돼가지고 다 못 본 케이스예요. 저도 언젠가는 한 번쯤 다시 봐야겠다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게 캐릭터도 너무 잘 잡아놨어요. 뭔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느낌의 캐릭터들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런들도 다 그 빌런만의 특성이 잘 담겨져 있고 그 서사와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생각을 한 번씩 틀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 웹툰 자체는 진짜 너무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 끝까지 보진 못했다. 어쨌든 판타지니까 그 싸움의 방식이나 이런 거는 약간 무협지 스타일인 건가요? 살짝 있어요. 살짝 있어요. 좀 인간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웹툰을 보면서 책 읽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고전 시가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문장력이 좋아요. 아까 그 댓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책을 읽고 싶은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 웹툰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깊이 있는 걸 내가 취하고 싶은데 막상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또 책은 또 부담스럽고 할 때. 그럼 다 보려면 꽤 걸리겠네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500화니까. 아니 근데 충격적이야. 247화인데요. 아니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한다. 100%를 뻥튀기는 진짜. 어떻게? 저는 193화까지 봤고요. 많이 보셨네요. 거의 다 봤네 그러면. 16년도부터 연재를 해가지고 끝화가 20년에 끝났어요. 이 정도는 내가 보지 말라고 설득한 것 같아요. 그니까 500이라고 하니까 겁을 확 먹게. 제가 가지고 온 취향은 만화 핑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인데요. 방금 준비하고 있었거든.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너무 귀엽네요. 세상에나. 핑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은 제가 원래 미국 그 애니메이션을 어릴 때부터 좀 좋아했어요. 지미 뉴트론 이런 거 아시나요? 재밌죠. 그래서 니켈로디언, 뭐 카툰 네트워크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 전에 만화들은 그냥 좋아했던 거라면 이번 만화는 진짜 인생을 바친 만화거든요. 한 10년 전에 봤는데 되게 컬러풀한 색감과 웃긴 스토리로 제 눈길을 사로잡아서 제 신규 1년 연봉의 반은 얘네 덕질하는데 썼을 정도로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배경이 지구에 전쟁이 너무 많이 나서 핵폭탄을 탁 쏘고 난 다음에 지구가 굉장히 황폐해지고 모든 생명이 다 없어졌다가 이후에 생명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발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라가 되게 보면은 웃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행복해하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밝은 표정 오늘 사악하게. 처음 보네. 그래서 여기 위안이 보면은 됩니다.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뭐 동물도 아닌 것이 괴물도 아닌 것이 그 이유는 핵폭탄이 발생한 이후에 나온 생물들이라서 전형적인 캐릭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남은 인간과 강아지 모험 이야기거든요. 그 미국의 모든 프로그램 특성상 첫 1, 2화는 파일럿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애들용이에요. 후반에 이제 스토리가 팍 붙여지거든요.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라서 존재의 이유와 그 여정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고요. 끝이 났나요 근데? 끝났어요. 완결 났고 얘네 둘은 주인공인데 사실 최애 캐릭터는 아니고요. 최애 캐릭터는 인형이 없네요 근데. 최애지만. 있는데 커요. 아. 얘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작자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작자가 막 회의하고 이렇게 할 때 그 한국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 왔대. 그래서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 한국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직원이 직접 성우가 됐거든요. 그 친구가 바로 기모입니다. 그 기모 게임기? 맞아요, 게임기요. 기모는 한국 성우가 영어로 얘기하는 거고 이 레이디코는 그 한국 성우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요. 그리고 실제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무지개콘이 나올 때 자막 없이 나와요. 그 신비스러움을 유지하고 싶어서. 저희는 알아들어요 근데? 저희는 알아듣고 그래서 그런지 색드립을 많이 쳐요. 이 둘이가 애인 사이로 나오는데 좀 야한 농담을 되게 많이 하고 우리만 알 수 있는 그런 톤들을 되게 잘 살리셨거든요. 얘도 길죠? 얘가 한 500화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시즌 여러 개 있고요. 한 200화 정도 될 거예요. 시즌 10개까지 있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른을 위한 애니메이션처럼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고 유머와 철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얘랑 찾는 게 일이네. 게스트 분들은 우리보단 잘하겠죠. 전 잘할 것 같아요. 기대를 하면서. 가다방서 말고 다른 얘기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제가 좋아하는 등장인물은 아이스킹이라는 인물인데 겉보기에는 얘가 악당처럼 보이거든요. 알고 보면 얘는 과학자였는데 기억을 잃어버렸고 과학자였을 때 뱀파이어 소녀랑 서사가 있었어요. 얘는 고아인데 얘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왕관을 썼거든요. 근데 왕관을 쓰면 얼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신에 기억이 사라져. 그래서 얘가 약간 바보가 돼요. 근데 그 바보가 된 아이스킹을 뱀파이어가 돌보는 에피소드도 되게 재밌고 그 왕관을 벗으면. 그니까요. 왕관을 벗으면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어. 초반에는 낑겼어요? 초반에는 왕관을 벗으면 제정신으로 딱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왕관에 본인의 자아가 다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왕관을 벗어도 그 바보인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초반에 그 파일럿 에피소드에서는 제일 악당처럼 나와요.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절대악이 나와요. 그래서 막 절대악이 완전 사라졌을 때 다중우주의 모습도 나오고 절대악을 다 없애고 나서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 이런 에피소드도 나오고요. 핑구 되게 인형이랑 잘 노네요. 그제 둘째 조카가 5살인데 그 느낌이 납니다. 인형 잘 들고 왔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관계성은 이 뱀파이어 여왕이랑 버블곰 공주인데 버블곰 공주는 과학자예요. 엄청난 과학으로 캔디 킹덤을 만들어서 이 캔디들이 본인이 만들었는데 다 생명체거든요. 너무 외로워서 본인 국민들과 가족들을 본인 스스로 만든 캐릭터고 나름 인기 있는 이유는 버블검 공주와 뱀파이어가 예전부터 얽히고 설킨 전형적인 갈등과 해소의 서사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절대악을 탁 무찌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탁 구원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두 관계가 굉장히 쏠쏠하고 여담이긴 한데 버블검 공주는 남들이 자기를 씹는 걸 좋아하거나 뭐 왜 버블검이냐면 기본 원소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물, 불 이런 것들. 근데 이 세계관에서는 기본 원소가 슬라임, 뭐 버블검, 얼음 이렇게 3가지 원소가 있고 이 3가지를 다 합칠 수 있는 게 울룩불룩 뭐 어쩌고가 있어요. 한국어로 모르겠다. 그래서 이 특유의 원소도 있고 그걸 뭐 합치는 스토리도 있는데 그건 너무 딥하고 이거를 다 보고 나면은 단순한 판타지 모험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만화라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거 제작사 어디죠 근데?
원래는 니켈로디언 들고 갔는데 안 한다 해서 카툰 네트워크에 갔고, 그 이후로는 미드나잇 가스펠이라는 똑같은 제작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는데, 미드나잇 가스펠은 더 철학적이에요. 아예 어른을 위한 애니메이션인 것처럼 철학적인 에피소드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대략적인 소개는 끝이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없나 봐요. 교수님이 수업 끝나고 질문 있는 사람 하면 이제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그런. 오늘 수업 여기서 끝.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죠? 쿠팡 플레이입니다. 없는데. 그러면 이제 쿠팡 플레이 끊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저도 없거든요. 차라리 쿠팡은 근데 쿠팡 플레이 가격이 얼마 안 하고 그 쿠팡 배송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하면 제일 추천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옴니버스긴 한데 그래도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어서, 이어지는 스토리에 상관없이 내가 한 편만 딱 보고 싶다 하면 시즌 6의 17화. 정확하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제이크가 벽돌이 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제이크라는 마법 개인데요. 몸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루 동안 수련처럼 벽돌이 되어서 지내보고 싶다. 그리고 핀이 무전기를 그 앞에 놓고 가요. 그 무전기의 내용을 라디오로 전송을 하고, 제이크가 자연 속에서 본인 눈앞에 보이는 거를 제이크가 이제 읊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그래서 저한테는 재미와 감동과 위안을 같이 줬던 그런 만화입니다. 에피소드가 많아서 뭘 하나 골라 잡아봐도 본인의 취향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뱀파이어 좋아하시는 분들 봐도 좋고, 시간 여행물 좋아하시는 분 봐도 좋고, 디스토피아 좋아하시는 분들, 뭐 그냥 유치한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그렇다면 약간 꼬아서 이런 사람은 보면 안 된다. 이런 사람 보면 안 된다. 꼬투리 잡고 싶어 하는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분 다 감동받을 만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누구죠? 그 니값 하시는 분이랑 두 분 다 니값이네. 모호하고 지랄을 하시는 그 분들도 보시면은 이입할 수 있는 틈이 아주 많은 작품입니다. 끝입니다. 저는 볼 겁니다. 아, 진짜요? 쿠팡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피스를 동경님이랑 같이 보자고 했는데 선뜻 봐주셨습니다. 원피스 극장판 에피소드 오브 초파. 저도 이제 봐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선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뭐 끝났나요? 네, 끝입니다. 극장판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극장판 없고 없어요. 에피소드만 되게 있고요. 있을 것 있을 같은데, 법한 네. 느낌인데 없구나. 없어요. 극장판 있었으면 좀 더 부담 덜하게 볼 수 그거 있을 한 개 텐데 보고 좀 아쉽긴 하네요. 설정을. 다들 어떠셨습니까? 핑구 설득됐나요? 조금 된 것 같은 게, 저는 레몬백 짝편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편밖에 안 봤어요. 뭔 줄 몰랐어요. 그냥 걔가 소리 지르는 그게 맞아요. 웃겨가지고. 맞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어지는 거면은 심심할 때 한 번쯤 봐도 되겠다. 맞아요. 저는 솔직히 아직 안 와닿긴 해요. 하지만 이게 막 엄청난 서사를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오타쿠의 마음. 진짜 설명 잘하는 오타쿠가 있을까요? 오타쿠는 설명을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 벅차거든요. 저도 그래서 김재중을 접었잖아요. 김재중은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벅차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끝입니다. 뭔 줄 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뜨개질이에요? 고양이? 맞아요. 에이, 뜨개질. 언제까지 그 뜨개질? 언제까지라뇨? 그거 좀 위험한 본인 발언 뜨개질 아닐까요? 한 거 받았잖아요. 언제까지 그 뜨개질? 어머나! 내가 좋아하는 거 소개한 게 PPT가 있어요. 저 PPT를 만들어 왔어요. 세상에나. 그러면 저 PPT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드릴게요. 세상에나. 내줬어. 어머나. 세상에나. 바로 뜨기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일단은 저의 뜨력을 먼저 소개를 해보자면요.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사실 찍먹은 꽤 오래됐거든요. 짧게 뭐 목도리를 떠본다거나 이런 거는 예전에도 했었었는데, 본격적으로 나는 뜨개인이다 라고 제가 찝을 수 있는 거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아직은 소품 위주로 뜨고 있어요. 간단한 거 좀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 거 한 일주일 투자하면은 작품이 하나 정도 나오는. 요새는 의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가디건을 뜨고 있고요.
엄마가 항상 제가 뜨게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가득 가지고 계신 분인데 지나가다가 보고 어머 이거 색깔 좀 예쁘네 라고 해주신 그런 예쁜 가디건이 아마 곧 탄생을 하지 않을까. 옷을 뜬다고 하니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고리타분한 그 편견을 없애고자 할머니가 어때서? 뭔가 되게 나이 든 사람들이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계신 거 니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뜨개인의 길인 거죠. 이 정도 되니까 확실히 뜨력이라고 말할만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 요새 수십만 뜨개인의 대표로서 세상에 나오신 건가요? 요새는 뭐 하는 거 같다가 뭐 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수영하는데 수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수력 뭐 전기 수력, 만드나? 수력 발전으로 전기 야, 니 만드나? 수력이 얼마나 됐어? 이러면은 한 2년. 이러면 서로 통한대요. 근데 이게 진짜 널리 쓰이는 말이 하더라고요. 뜨력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뜨력이라고 해왔어요. 자, 작품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일단은 이런 장갑을 열심히 만들었었어요. 얘 장갑을 총 4개를 만들었고요. 하나를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그 하나는 올겨울에 또 다시 만들 예정이에요. 얘들은 실제로 너무 잘 끼고 있어가지고 좀 아주 만족스럽고요. 북커버를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얘가 사실상 뜨개의 시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작품이 좀 많거든요. 핑구 카드 지갑을 만들었어요. 제가 또 핑구를 안 만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핑구를 만들었고요. 네. 저작권 문제 없죠. 없게 생기지 않아요? 없게 생긴다는 말 되게 좋다.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이북 리더기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커버를 지금 이렇게 2개를 만들었고요. 이게 혹시 왼쪽 건 탐이 나네요. 이게 먼저 만든 거지? 제가 먼저 만들었어요. 아, 좀 티가 나네. 나나요? 하루면 거의 뜨는 수준까지 왔고요. 요거는 선물 드렸던 거. 맞아요. 저 응.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저 이거는 어디서 산 거예요? 같이 요거는 테무에서. 러닝. 맞죠? 너무 귀엽죠. 그래서 진짜 이런 게 귀여워. 하나가 더해질 때 뭔가 퀄리티가 조금 상승하거든요. 맞아요. 그 맛에 계속 이런 걸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런 거 소품샵 보면 한 18,000원에 팔거든요. 맞아요. 응. 얘는 페이크 가디건 숄로 걸치는 거고요. 어머. 그리고 바라클라바를 떴거든요. 이건 진짜 열심히 올겨울에 정말 잘 쓰고 다녔어요. 저거 브이로그에서 나온 장면 맞아요. 아닌가요? 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뜨개를 좋아하는가? 어쩌다 뜨개에 빠지게 되었는가? 뜨개의 매력은 무엇인가? 네. 일단 디지털 디톡스가 됩니다. 맞아요. 이 네.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음. 물론 뭐 도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써서 틀어놓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게 요새 말하는 그런 디지털 뭐 쇼츠나 SNS나 그런 데서는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느낌? 뜨개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거 뜨개를 하는 동안 뭐 팟캐스트 같은 것들을 근데 틀어놓으면 그래서 되지. 듣는 거가 아. 좀 좋아가지고 그래도 저도 항상 이제 이런 걸 뜬다고 할 때 패턴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거를 굳이 막 이렇게 보면서 안 떠도 돼요. 집중을 좀 덜 해도 되거든요. 그럴 땐 항상 뭘 틀어놓는데 틀어놓을 때 어쨌든 화면을 거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그럴 때 들어요. 하지만 사색과 지랄은 다 듣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출연한 것조차도 다 아, 듣지 그래요? 않았다고. 아니 근데 제 대단한데? 목소리 듣는 게 좀 더 불편하고요. 아, 차라리 저는 그래서 헬메리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헬메리는 인생책이라고 하실 네. 만큼 그랬으니까 그럴만하겠다. 디지털 디톡스는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러다 보니까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싹 다 덜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너피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수련이네요, 수련. 수련에 가깝다고 봐요. 물론 하다가 빡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이제 누르는 게 이너피스이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아직 저는 완전 6개월밖에 안 된 뜨린이잖아요. 그래서 갈 길이 멀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멋진 사람들이 멋진 걸 많이 떠났어요. 그걸 보면은 와 나도 언젠간 저렇게 떠서 저것을 입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생기고 그래서 그 무궁무진함 그리고 실이 좀만 바뀌어도 또 다른 작품이 되고 맞아. 색깔도 원하는 대로 다 고를 수 있고 이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 폭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고르는 게 힘든 사람들 제 친구는 그냥 딱 다 정해주면 좋겠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패키지도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패키지를 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선택권이 저한테 너무 와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하면은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손 닿는 대로 다 하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궁무진함이 마음에 듭니다. 네, 번쩍했어요. 무궁무진함이라는 폰트가 방금 딱 엔터 누름과 맞아. 동시에 그 애니메이션까지 다 넣어온 거죠. 스마트툰처럼. 저는 사실 PPT 만들까 하다가 좀 에바 세바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에바 세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게스트한테 너무 부담을 줄까봐 까먹고 있었거든요. 내가 세 번째 할 거 왜 나를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뜨개질은 또 장점이 언제든지 하려면 할 수 있다. 저는 요새 버스 타고 출근할 때 기분이 좋아요.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물론 이제 버스 타면은 늦을까봐 쫄리긴 하는데 근데 그 30분 동안은 그냥 온전히 뜨개질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틈틈이 하는 뜨개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버스 정류장 앉아서 뜨개질하는 모습이 많이 떠오르네요. 그런 언제든지 가방에 꺼내서 이렇게 맞아. 정류장에서 못해요. 왜냐면 그러다 버스 잘못 타거든요. 아니 그거 타고 나서 그래서 버스 잘못 탈 수 있기 동시에 때문에 두 개가 잘 그건 안 되고. 되는 모양이구나.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뜨개질을 할 카페 찾기. 그것도 좋다. 그런 맞아요. 거. 근데 그것도 좀 중요한 게 너무 작은 카페는 사장님과 계속 좀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좀 죄송스러워요. 그렇죠. 계속 앉아 있는 네. 것처럼. 근데 그런 보이니까. 느낌보다 조금 더 그냥 무심히 던져놓는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다 해야 되나? 저도 원래 드라마를 거의 안 봤거든요. 근데 틀어놓고 하려니까 다른 나라 거 못 보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거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또 영화나 이런 거는 훨씬 흐름이 빠르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훨씬 긴 대신에 조금 장면 몇 개 놓쳐도 괜찮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백색 소음처럼 깔아놓기는 드라마가 더 나아가지고 그래서 못 봤던 드라마들을 이번에 다시 재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시그널도 한 번 더 봤고요. 폭삭 속았수다도 이번에 다 봤고요. 이 러닝 타임 동안 저는 이제 뜨개질 다 한 거죠. 푸르시오의 맛이라고 해가지고 푸르시오는 저희끼리 쓰는 뜨개인들의 말인데요. 뭐냐면 뜨다 잘못 뜨면 아픈다. 다시 풀어요. 다시 풀었다 다시 떠야 되는데 사실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이 투자됐는데 그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 제가 원래는 그래서 푸르시오를 되게 고통스러워했어요. 사실 다시 다 풀어야 되는 경우는 3시간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고. 근데 최근에 이 푸르시오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결혼식에 갔다가 사촌동생 부케를 받았거든요. 부케를 받아서 부케로 레진 액자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레진 액자를 만들었어요. 막 실컷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망쳤어요. 근데 망쳐버리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되돌릴 수 없음에 대한 고통을 정말 크게 겪어버렸거든요. 근데 얘는 컨트롤 Z가 되는 거예요. 망치면 다시 하면 돼. 시간은 물론 걸리지만은 언제든지 내가 다시 하고자 하면은 다시 할 수 있는 게 그게 뜨개구나 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네. 와 이게 인생도 이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맞아. 리셋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뜨개였던 거죠. 다음은 창작의 재미입니다. 같은 걸 만들어도 또 다 달라요. 어떤 실을 쓰냐, 어떤 바늘을 쓰냐 그런 식으로 오로지 원앤 올리 나만의 것이 생겨난다는 거는 사실 공산품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성취감 얻습니다. 성취감이 되게 대단하게 글자가 뜨네요.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 느낌으로 주인공처럼 등장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내가 뭔가 해내는 거 이런 거를 좀 발굴하는데 그게 이 뜨개로 좀 충족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잘 맞는 취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오늘 목표가 있어요. 뭐죠? 목표 발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회 아닌가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 일단 뜨개의 인식을 개선하고 싶어요. 캠페인인가요? 세상에 나. 야, 뜨개를 뜨개질이라고 하지 않기. 오. 이게 질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는데 되게 폄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뜨개질이라고 하거든요. 뭐해? 뜨개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질은 뭔가 이를 좀 낮춰서 말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내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겠지만 맞아. 좀 그렇게 쓰이고 있긴 하죠. 근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재밌어하고 사랑하고 있는 이 취미를 질로 표현하기가 너무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뜨개는 뜨개라고 하고 싶어요. 뜨개질을 하는 사람한테 야 뜨개질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은 적어도 나는 뜨개를 표현할 때 뜨개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뜨개라는 거에서 질 붙이는 건 어떤 것을 이제 명사화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동사를 명사화한다거나 뭐 추상적인 걸 명사화한다거나 이런 거니까. 명사를 동사화하는 쪽 가깝지 않나요? 질이 행위에 동명사 아니에요? 만약에 장난질 하면 장난을 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사를 명사화 정의 좀 해줘봐요 누가. 움직이는 것을 정의하는 뭔데요? 누가 정의해야 되는데 이거. 저는 만약에 뜨개질이라고 안 하고 뜨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쉽게 단번에 어색하지 않게 알아듣는다고 하면 뜨개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발음이 더 편해요. 리드미컬하고. 질이 은근히 좀 발음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라르시잖아요. 뜨개질이라고 하니까 좀 더 힘이 들어가요. 발음적으로는. 뜨개질 자체가 막 약간 비하는 느낌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한 번도 살아가면서 느껴본 적이 없는데 질이라는 그 음절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긴 하네요. 확실히 질이라는 단어는 좀 안 좋은 거에 많이 붙다 보니까 그럼 왜 뜨개가 뜨개질이 됐을까? 그러게요. 그거는 맞죠. 어떻게 된 건지 아마 모르겠는데 좀 성별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 여자들이 하는 옛날에는, 거니까 여자들도 뭐 뜨개질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제가 할 수 있는 유추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찾아봤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가치 중립적 말인 것 같은데요. 가위질, 걸레질, 망치질, 부채질 할 때 다 아무런 생각 없이 쓰지 않나요? 그냥 중립적으로. 뭐 도둑질도 들어가 있네요. 발길질이나.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손가락질이나 뭐 선생질이나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풀질한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중립적인 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딸꾹질도 있어요. 네. 딸꾹질에서 질이 좀 비판적인 의미라고 쓰여진다면 좀 딸꾹만 하기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하지만 그 뜨개질이 아니라 뜨개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미는 이해는 되긴 합니다. 질이 좀 비하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금방 하셨던 말 풀, 걸레 이런 거는 보면은 원래 그게 명사인데 질을 붙여서 그거를 하는 행위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면은 뭐 뜨개질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립적인 말인데 이 단어를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태도가 좀 중요하겠네요. 뜨개질을 약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면은 나쁘게 보일 수 있겠고 아니면은 상관없는데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나요? 아, 질이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그 뜻도 있대요. 가위질, 걸레질 이런 거 전부 다. 근데 비하와 경멸의 뜻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굳이 이 질을 붙였는 게 그 풀질, 걸레질 이런 것보다 망치질 이런 것보다는 선생질 이런 식으로 쓰는데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리고 어떤 취미에 질이라는 게 잘 붙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뜨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모르죠. 뜨개인들은 알겠죠.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뜨개인들의 소망과 염원이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거기 생각을 해볼 가치가 있죠. 맞아. 어떻게 보면 그걸 좋아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언어를 강요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이 말에 대해서 좀 어려운 사이가 됐잖아요. 언제부턴가 비슷한 맥락처럼 강아지랑 개를 부를 때 개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한테 왜 이러냐 이런 것처럼. 강아지의 의미는 솔직히 명확하잖아요. 개의 새끼잖아요. 다 크고 이만한 애도 어이구 우리 강아지 이런 네. 애견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니까 뭔가 어떠한 현상을 대할 때 중립적인 말이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냥 사서 입으라고 하지 말기. 이건 이거 너무 싫어. 저희 엄마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집에서 이렇게 뽀시라운 짓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되게 막 싫어해요. 야, 너가 좀 이상하다. 너그 아니고 여기 이만이거든요. 너그 소리가 이상하다. 야, 아들아, 너는요 밖에 나가고 활발하게 놀지. 이게 무슨 동네 아줌마들 무슨. 크게 개의치 않긴 하지만은 아 고마 사라. 그냥 사면 되지. 이렇게 뭔가 행위를 하는 거를 엄마는 되게 용납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떠달라고 하고 뭐 하기는 하는데 이 과정을 봐줘야 되는데 맞아. 이거는 결과만 보는 거잖아요. 왜 취미의 결과만 보는지. 그럴 거면은 뭐 다들 돈만 쓰면 되지. 왜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 하는 과정 속에서 얻는 기쁨도 크기 때문에 오로지 결과물을 원한다면은 그러면 차라리 기계를 뭐 사겠죠. 사실 되게 어려운 논리긴 하죠. 보통 보면 생산성 낮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거 할 때 차라리 그 시간에 일해서 돈을 벌어라 뭐 하면 사실 평생 일만 하고 돈만 벌어가지고 나머지를 다 돈을 이제 이런 걸로 치환을 한다고 하면 좀 삶이 피폐해지겠죠. 그리고 웃긴 게 그냥 내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맞아. 남의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을 쓰는데 그걸 뭐라 하는 거는 조금 안 좋다고 봅니다. 대신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불평불만하거나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힘들어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런 말이 나와도 이해해줘야 된다. 근데 대부분 뜨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리고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기. 많이들 요청하시나 정말 봐요. 많죠. 미안합니다. 내가 한번 말해서 하셨죠. 한 번 지금 하셨죠. 나 보라고 하죠. 위에서 드렸죠. 아, 뜨개질 언제까지 그 뜨개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만들어주는 걸 재밌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선물을 되게 많이 하기는 했는데 막 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자면 시켜 먹는 거잖아요. 내 시간과 내 돈이 투자되는 일인데 근데 이거를 장난식으로 나도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뭔가 야, 뭐 나도 하나 만들어도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을 때는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서 입으라고 하는 태도와 네. 만들어 달라고 하는 태도가 같이 비슷한 것 와요. 같아요. 맞아요. 이게 같이 와요. 맞아요. 그리고요. 뜨개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맞아. 같이 뜨개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뜨개를 하고 싶고요. 테크닉을 다니고 싶고요. 어머. 그다음에 뜨개 투어도 하고 싶습니다. 어머나. 요새는 뜨개 샵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원래는 공방? 요게 요새 좀 점점 젊어져가지고 막 바늘 이야기라고 하는 되게 큰 뜨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뜨개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이 이게 가게를 차리시고 거기 가서 직접 실도 사고 2층에서는 뜨개질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나의 컨텐츠 삼아서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친구 여러 명이서 하면 묘한 경쟁 누가 더 잘 뜨나 이런 거 있어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좀 근데 더 낫지? 이러고. 뜨는 게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거리랄 게 없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선의의 경쟁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왜 실력 향상이 돼야 돼요 도대체? 근데 자기 왜 화에 싸움이죠. 사람은 향상만 돼야 되냐? 이미 힐링에서 벗어났다. 이너피스 물 건너갔네 이제. 그니까. 난 안 되나 봐. 그리고 멋진 뜨개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 구독자를 1000명만 모을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언어를 안 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근데 그러기에는 자막을 달면 그렇게 자막을 달아야겠죠. 근데 제가 영어를 아직 잘 못해가지고 베베 뜨기 하니까 나오네요. 아. 베베 뜨기.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끝입니다. 뭐 제가 뜨개를 앞으로 할 것 같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인식 개선에서는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전 목표를 달성했네요. 저는 약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오. 아니 좀 했었는데 하고 말할 뒤가 있잖아요. 왜 들어보지 않고 해주세요. 안해 나 다시 마음 바꿀래. 벌써. 에이 참네. 와 기대. 끝이야 좋구만 이 사람. 했는데 그렇게까지 또 시간 낭비는 아니지 않나. 이너피스라는 말이 꽤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뭐 딱히 하진 않겠지만 영 시간 낭비는 아닌 것 같다. 저는 하루를 그냥 보내면 뭐 어떠한 창작을 하거나 뭐 음악이나 만들거나 아니면 지식을 얻거나 해서 뭐 뭔가 조금 더 발전된 느낌이 없으면 조금 서글퍼지거든요. 내가 하루를 오늘 뭐 했나. 뜨개는 어쩌면 거기에 굉장히 카운터한 거죠. 그냥 머리를 비우고 있는다? 제 안에서 용납이 될까 싶었는데 뭐 잠깐 한두 시간 정도면은 뭐 그러니까 유튜브 쇼츠를 안 보는 대신에 이걸 한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베베 뜨개 유튜버 베베 샤롯 하겠습니다. 취향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어. 왔군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두둥두둥. 일단 과학 주제를 정했는데 과학에서 뭘 해야 될까 했으면은 제가 항상 꿈꾸는 거는 내가 충분히 천재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천재가 아니라서 항상 아쉬움이 있죠. 이걸 이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부였는데 막 별도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 지구과학실에 뉴턴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대성 이론을 처음 보고 와
이 말이 되나? 뭐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충격은 양자역학이었는데 이걸 접한 다음부터는 말도 안 된다. 근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꽤 많이 바뀌었는데 양자역학은 현대에서 너무 많이 들리고 있죠, 여기저기서. 양자역학이 나온 지 100년 넘었는데 2025년 6턴 2호로 양자역학 100년 기념 책에 나온 내용을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양자역학의 탄생. 진짜 따라가네요. 책 읽어주는 남자 이런 거 같다. 네, 다들 근데 양자역학을 중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입자니 파동이니 양면성이니 이중수리시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처음에 태동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1900년대에 이제 막스 플랑크가 양자역학에 대한 이제 첫 이론을 냈는데 처음에 시작은 흑체 복사에 관한 거였거든요. 흑체는 무엇이냐? 어떤 에너지를 주면 100% 흡수하는 그런 가상의 물체를 상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물체는 우리가 주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빛을 100%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출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쭉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에너지를 주면 빛의 세기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냥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현상과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플랑크가 이거는 우리가 빛과 에너지에 대한 거를 아날로그로 봐서 그렇다. 최소한의 에너지 단위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양자를 생각했고 이 에너지의 소수 단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식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흑체 복사는 이론과 실험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실험에 대한 결과값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 양자를 도입했더니 맞더라. 이게 양자론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막 어거지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구나. 뭐 만들어진 이론이다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싫어했잖아요. 이제 하죠. 그렇죠. 그건 좀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양자의 최소 작은 단위가 뭔가 할 때 보통은 광자를 이제 예를 들거든요. 우리가 볼 때 빛이 되게 연속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 빛도 최소 단위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광양자 가설인데. 처음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이제 증명했어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논문을 3개쯤 냈을 거예요, 아마. 세 번째가 광양자 가설인데 특이하게도 아인슈타인이 이제 노벨상을 탄 거는 광양자 가설이거든요. 정확하게 광전 효과를 실험해서 한 건데 어떤 거냐면 빛을 쬐면은 빛의 에너지가 금속판에 닿으니까 전자가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탁구공을 저 벽에 열심히 던져봤자 벽은 움직이지 않는데 쇠공을 딱 던지면 움직이잖아요. 광자라는 게 하나하나 입자가 에너지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에너지의 단위는 하나하나 입자가 가지고 있다. 그 빛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빛이 또 파동 현상들이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하는 세계는 파동 아니면 입자 둘 중 한 개밖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하니까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일단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 받아들이십니까? 네, 뭐 어떡하게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맞아. 그걸 거스를 수 있는 더 큰 알미 없어요. 내 맞아. 알은 따라가기도 지구는 벅차. 평평해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거절하면?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19세기만 해도 물리학자들은 좀 살짝 오만했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물리학 끝나지 않았나? 했는데 이후에 등장하면서 이제 많이 싸우게 됐죠. 싸우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기 책에서는 뭐 행렬역학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건 안 해볼까요? 양자역학 해석에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빛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내가 빛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딱 확인하는 순간 빛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건지 몰라요. 두 개 동시를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인데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제 행렬역학이라고 행렬을 좀 배우나요? 모르겠네. 없어졌을걸요? 네. 아 좋은 세상 사네. 이게 이제 좀 수학적으로도 일단은 그 불확정성 원리는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자세한 건 가지 않도록 하죠. 엄청나게 아이 컨택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맞아. 잘하는구나. 따라오고 있나? 졸진 않는가? 힘들면 이렇게 눈 한번 비벼볼게요. 원자를 배울 때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배웠는데 그런 개념으로 초등학교 때 설명을 하죠. 그게 쉬우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원자 근처에 전자가 어딘가에 있을 확률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확률이 구름처럼 이 구 전체를 쭉 퍼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전자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면 그때 이제 딱 나타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이게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이제 거부했던 거였는데 보어나 뭐 하이젠베르크나 아인슈타인은 서로 싸우죠 이런 식으로. 오전에 보어나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의 이제 확률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을 해놓으면 그거를 풀어서 다음 날 또 아침에 그 얘기하면 또 다른 걸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맞물리고 이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발전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슈레딩거가 이 시세계에 벌어지는 게 이게 맞냐? 그렇다면은 이건 어때? 하고 낸 문제 중에 한 개거든요. 어떤 방사선 원소가 붕괴할 확률이 50%다. 붕괴를 한다면 그 검출기가 붕괴를 검출해서 독약이 든 병을 깨트려가지고 그 상자 안인 고양이가 죽을 것이고 아니면은 살아있겠지. 근데 붕괴하는 거는 50% 확률인데 그걸 언제 할 수 있느냐? 확인할 때 알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둘 다 중첩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할 때 그게 특정이 된다. 그럼 왜 말이 되냐? 고양이는 그러면 산 거냐 죽은 거냐? 우리가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 살아있는 거면 죽은 거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시세계에 있는 걸 거시세계로 가지고 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문제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비판한 거였고 이거에 대한 뭐 명확한 해설은 사실 진짜 중첩한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거는 이제 관측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너무 어려워집니다. 양자역학의 해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총 3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이젠베르크를 주축으로 한 코펜하겐 해석. 모든 것은 확률이고 가능성만 쭉 퍼져 있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에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론. 두 번째가 이제 드 브로이랑 봄. 이게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걸 거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요즘 영화에 맨날 나오는 멀티버스 다세계 해석. 어때요, 양자역학? 총 몇 페이지인데 지금 몇 장째 넘기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흐름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 그 흑체 복사 때문에 이론은 맞추기 위해서 만들었더니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빛 입자량을 증명했는데 또 남이 또 파동이랑 증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왜 안 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한 다음에 진행해보니까 맞고 또 그거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또 싸우고 막 이러면서 진짜 최신의 이론이 좀 정립된 거죠. 이 과정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자론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려면 왜 이 말이 나왔는지 과정을 알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따라가는 와중에 이 서로의 논리나 이런 것이 내가 납득이 되면은 난 지금 현상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언제부턴가는 이제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걸 언제부터 받아들일 것인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럼 이 모든 거를 다 내가 이해를 해야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현상을 이해할 때 어디부터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양자역학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뭐 노트북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양자역학 이해 못하면 못 쓰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는 쓰고 있다. 그렇죠. 어때요? 나의 과학. 일단 편집자의 시선으로 이걸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편집해야겠구나. 편집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양자역학 자체를 이야기보다는 양자역학의 해석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그게 더 일반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더 중요한 건 과학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이 양자역학 100년 전에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그런 과학적 사고가 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실험을 세우고 이론을 세우고 반박하고 틀린 거 알았으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고 또 다른 이론이 또 나오고 이런 이제 과학적 사고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건너뛰고 그냥 양자역학 뭐 파동이지만 뭐 입자니 많이 여기부터 바로 들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기 쉽죠. 저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 빅뱅 이론이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알게 됐거든요. 천재인 과학자 4명이 나오는데 완전 쑥맥이에요. 4명 다. 근데 이제 옆집에 진짜 예쁜 여자가 이사하러 와요. 그래서 이 4명 중에 한 명이 데이트 신청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천재 과학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할까 말까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그 옆에 과학자가 한마디를 딱 해요. 슈레딩거's cat 이렇게 하거든요. 열기 전까지는 모른다. 저는 어쨌든 항상 전자기기도 분해하는 걸 좋아했고 어떤 걸 분해해서 근본적인 걸 찾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환원적인 태도를 취하면 작은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거죠.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 그러면은
이거는 뭘로 만들어져 있지? 어떤 분자가 이렇게 이걸 이루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분자는 어디서 왔나? 원자가 뭉쳐서 분자가 되어 있네. 그러면 그 원자는 어디서 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나오고 쿼크 나오고 이렇게 돼서 제일 기본 단위를 찾기를 원했죠 저는. 그 과정에서 양자역학은 당연히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양자역학에 마음을 뺏기셨어요? 예. 이야기 들으면서 느낀 게 그래서 양자역학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적당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유턴이 왜 달은 안 떨어지냐라고 할 때 질문을 바꿨잖아요. 달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안 떨어질까로 그렇게 바꿔서 사고 실험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양자역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질문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양자역학이 뭐예요가 아니라 양자역학 그래서 왜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흘렀어요? 라는 질문으로 바꾸시면 아마 양자역학에 대한 재미를 좀 더 즐겁게 받지 않았을까? 질문 바꾸는 것도 머리 좋아야 바꾸겠다. 이건 뭐 그냥 뭐 쇼츠만 보는 사람들은 뭘 알겠어요. 저는 계속 양자역학이 뭔데라는 질문을 이때까지 해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과학자들의 사고 실험들 훨씬 더 재밌고 와닿네요. 게스트분들이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든든합니다. 또 나만 기대인데 기대. 저번에 면목이 없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 2회 취향 설명회에는 단단히 PPT를 준비해 오는 걸로. 2회가 있어요? 파일럿 성공했나? 아니 뭐 만들면 되는 거지. 지금 중첩된 상태에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잘 써먹네요. 배운 거 바로 써. 맞아요. 배웠으니까. 오늘 저희가 처음 시도한 취향 설명회 했는데 즐거웠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 저는 어디 가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냥 좋아한다 이렇게만 하고 심지어 30대가 되고 나서는 좋아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발판이 있어서 전 딴 거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큼 제가 애정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저의 애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되게 좋았고 취향 설명회가 너무 재밌어서 또 해야죠 뭐. 하실 거죠? 편집. 되게 재밌었고요. 특히 이제 늘 알던 사람인데 알던 사람의 취향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잘 기회가 드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취향을 알게 되는 것 같아 기쁩니다. 저는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일이 없잖아요. 나 요새 뜨게 해. 왜? 재밌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마는데 판을 깔아주니까 한 40분 떠들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다른 얘기도 조금씩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뜨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혼자 40분간 떠들 수 있을 만큼 내가 이것을 이렇게 애정했구나를 다시금하는 기회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도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또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한 번 더 설득되는 느낌? 아 그래 나도 이너피스를 위해서 뜨개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얻어가는 게 훨씬 많아. 라고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또 저는 마찬가지로 가다방설 다시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 핀과 제이크는 저도 이런 되게 깜찍한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봐보지 않을까. 양자역학과 과학은 항상 저도 재밌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설득 잘 된 다 설득 받았어요. 마지막 마무리도 저희 것까지 다 알뜰히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완벽한 게스트가 제주도를 가다니. 저런. 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가나방설 멸치 타임 뜨개 모두 인상 깊었고 제가 그거를 꼭 하거나 보거나 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된 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게 있고 그걸 왜 좋아하는지나 이런 걸 듣는 건 되게 좋았어. 그리고 다음엔 정말 미리 준비를 좀 이게 저도 근데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어떤 거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안 돼요. 오프 더 레코더로 말했었는데 녹음 전에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럼 그만큼 안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좋아한다면 자다가 툭 찌르면 설명이 와라락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나는 정말 뭔가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봤어요. 딱히 그 정도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를 좋아한다는 게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벅차서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맞아. 그것이 덕후예요. 맞아. 조금만 알아도 홀딱 빠지는 게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리고 끝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아마 많이 틀렸을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꼭 교차 검증하시고 그냥 썰처럼 들으시길. 일단 재밌는 그런 썰. 흐름 정도만 들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